셋째,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습니다.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타워 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주현미 장관님께서 피치모텔 사장으로 참석하시지 못하게 된 점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장관님의 축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타워 크레인 중대 재해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업계와 종사자 여러분들이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IMF가 터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타워 크레인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나서 2000년대 초반에 서울, 경기에 타워 크레인 100여 대를 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점거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민주노총의 최동주 전 위원장님께서 구속이 되셨는데, 그때 검찰이 구속 사유가 뭐였었냐면 현주 건조물 침입죄였습니다. 현재 주거하고 있는 건조물을 침입했다는 이게 구속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조하고 검찰하고 법리공방이 붙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소했던 검사가 타워 크레인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모르는 검사가 법정을 찾아보니까 1987년도 노동자 대투쟁 때 현대중공업에서 50여 명의 노동자들이 골리앗 정보농성 투쟁이라는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사의 한 획을 걷던 그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속했던 사례를 보고 이 타워 크레인도 골리앗 크레인하고 똑같이 타워 크레인이다 해서 현주 건조물 침입죄로 구속을 했었는데, 당시에 검찰한테 타워 크레인이 뭐다를 설명하냐고 모형을 갖다 설명을 하고 또 구속시간이 넘겨갖고 법원에서 판사 설득을 했습니다. 이게 타워 크레인입니다. 근데 검찰과 법원이 타워 크레인이 뭔지도 모르고 시간에 촉박해서 방망이 부리더라도 판결이 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20여 년 전에 그 상황하고 유사한 상황이 아닌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발제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 벽체 지조 고정 이후에 타워 크레인이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전에는 이제 와이어가잉 하면서 타워 크레인 한 대당 두세 들다가 벽체 지지를 하면서 타워 크레인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택 건설 현장인데, 이때 박근혜 정부에서 초임 노미스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급격하게 주택 건설 호수가 늘어납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평균 38만 원에서 한 40만 원씩 주택이 지어졌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내수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경기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는데, 늘어남에 따라서 타워 크레인도 늘어났었는데,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는 연간 80만 원까지 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타워 크레인 대수가 뭐였으면 2,500대 정도 가지고 80만 원까지 지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다음 좀 넘겨주시죠. 이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타워 크레인 설치 대수가 그렇게 계속해서 늘어났는데, 설해체 팀들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설해체 팀들이 고령화되고 작업이 힘들다 보니까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최근에는 한 1200명 정도 되다가 600명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타워 크레인 설치 대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설해체 팀들 자체가 고령화, 은퇴자가 많다 보니까 줄어들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설치 해체를 하지 못해가지고 아우성이었던 것들이, 여기 현장 노동자들 다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에 반해서 타워 크레인 기사 노동자들의 숫자는 급격하게 노동부에서 타워 크레인 조종사 숫자는 급격하게 계속해서 들려가지고 수요와 공급, 과익 공급 상태까지 지금 이제 이르렀었는데, 어쨌든 타워 크레인 노동자 숫자는 계속해서 급격하게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봤을 때 장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설해체 팀들이 오히려 줄어들다 보니까 설해체 팀들은 현장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일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사고 사상사 숫자 여러분들 뭐 발표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죠? 타워크레인 브레싱이라는 겁니다. 제가 저 사진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국장, 기반국장, 국토부 담당 국장, 과장한테 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게 과연 사람이 해야 될 작업인지 원숭이가 해야 되는 작업인지 저 사람이 해야 된다는 작업을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장, 과장한테도 하도 안 돼가지고 장관, 보좌관들한테도 저 사진 배포 다 했어요. 제발 저런 안전 얘기하는데 저런 위험한 안전작업 좀 없애달라고. 소기의 경익입니다. 왜? 건설자본이 반대하니까. 옛날처럼 슬럼 바닥에다가 드레싱 작업하게 되면 저거 뜯어내게 되면 마감 작업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 돈 몇 푼 아끼겠다고 노동자들의 목숨은 외면한 채 저 위험한 작업들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 국토부 노동부 주무국장들 과장들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기의 경익입니다. 안 고쳐져요. 핵심은 어디가 있냐? 오로지 VIP 보고용으로 우리 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거 이외에는 실제 현장의 안전과 관련한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안전 문제와 관련한 정책들은 개선된 게 별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사용중 사고가 25%예요. 나머지 전부 다 선해체 과정 속에서 작업자 부실, 인재라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저 사용중 사고에 떠서 삼성중공업에서 크레인끼리 작업하다가 부딪혀온 거, 그 다음에 실린벨트가 떨어져갖고 천둥이 쏟아서 사람 죽은 거, 그런 사고, 인재 사고까지 사용중 사고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실제 사용중 사고에서 진짜 사용중 사고는 몇 프로인가? 아마 더 줄어들겠죠. 정부가 연식을 조작했다고 해갖고 경찰 수사 발표가 한번 호들갑을 떤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건설기계가 어떻게 등록이 돼 있었냐? 여러분 저 맨 밑에 빨간 글씨 보이실 겁니다. 저 밑에 보시면 수입 연장 또는 수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장비를 등록해줬어요. 저에겐 다시 말해서 뭐냐? 20년 된 장비를 내가 어제 수입을 해왔어요. 저 제목도 없습니다. 그래? 그럼 수입한 몇 장, 수입 며칠 날 했는데 그 날짜 가지고 등록을 해줬어요, 정부가. 물론 사업주의 도덕적 행위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저 등록을 어디서 받냐? 자치단체 일선 공무원들이 받습니다. 시구청. 시구청 공무원들이 영어로 된 거, 불어로 된 거, 독일어로 된 거, 이태리로 된 거 제원표 갖다 줘도 읽지도 못해요. 옛날 장비를 갖다 등록하면 장비 가격이 싸기 때문에 등록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바로 어제 날짜로 등록하면 장비 가격이 올리다 보니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세금을 한 번 더 받습니다. 그럼 자치단체 입장에서 저렇게 등록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걸 원하겠습니까? 편하게 수입 날짜만 있어도 등록을 하는데. 물론 사업주의 부도덕성도 있지만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 정책에 저런 허점들을 내놓고 나서 저런 것들이 여태까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쌓여서 아직까지 제대로 좀 개선이 좀 안 되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 소형타워 문제 많이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소형타워 문제. 여기 뭐 형식 승인, 형식 승거 다 얘기 나왔습니다. 저기 빨간 글씨 맨 밑에 있는데 보면 또는 건설기계의 제작 회사 뭐 시험 성적서 있으면 인정해준다. 여러분들 지금 소형 무인타워 정부가 20년 연식 제한하면서 그전부터 노후장비 얘기 나오면서 대다수 수입장비가 중국에서 들어갔습니다. 중국 회사 이름도 없는 중국 회사에 들어왔어요. 그 이름도 없는 중국 회사가 제 친구가 중국에 있어가지고 야 너 이 주소 갖고 한번 찾아보라 그랬어요.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 회사 어디 있는지. 그런 중국 회사가 우리 회사 제품 따봉입니다 인정해주면 그 장비 통보해요 그냥. 왜? 우리나라 법령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사고 많이 난다고 정부 사고 예방 합동 대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핵심이 20년 연식 강화, 뭐 처벌 강화 쭉 해가지고 부품인들까지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전환 현상이 발생되니까 어떻게 되냐? 현장에서는 10년 된 장비 갖고 와라. 7년 된 장비 갖고 와라. 해치 시점까지 해고 특수조건이라고 쭉 나와 있어. 정부 공인기관에서 검사 다 해주고 도장 빵빵 찍어줬는데 민간업체에서 우리는 정부인들도 못 믿으니까 10년 된 장비 갖고 와라, 5년 된 장비 갖고 와라. 엄밀히 따지면 저거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우월적 지위를 위해서. 근데 왜? 저걸 공무원들한테 갖다 얘기하면 공무원들은 어떻게 답변이 들어오냐? 시장경제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아까 저 상황이 만약에 중소기업이나 우리같이 현장 노동자들이라면 정부가 그랬을까? 법과 원칙이죠, 정부는. 항상 뭐냐? 재벌들 앞에서는 자유시장경제, 시장경제 원리, 힘없고 백없는 노동자들이나 중소기업 앞에서는 법과 원칙이 들어야 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정부 공인기관에서 인증해줬는데 민간기업이 그걸 무시한다. 정부가 처벌해야 되니까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공무원 눈에는 재벌 집단에서 향한 것들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다면 무인타워요. 무인타워 현황 쭉 보시면 최근 3년 안에 무인타워 대폭 늘어났습니다. 아까 우리 한국노총위원장님이 무인타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어표가 없다고 얘기했죠. 무인타워 수입국가 현황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대무인타. 저렇게 장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중국산 장비가 중국하고 동남아에서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여기 현장 노동자들 계시니까 우리나라에서 타워크레인 작업하다가 저렇게 마스터 부러지고 찍 부러진 거 보셨습니까? 작업하다가? 아니요. 저 보셨습니까 저거? 아니요. 저거 제 친구가 웨이보에서 찾아낸 겁니다. 저 구글에 없어가지고. 저런 사고들이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여기 국토부 국장님이 김현미 장관 축사를 했었습니다. 장관 축사를 했는 중에 제가 뒤통수 빡 때리는 게 있었어요. 작년에 타워크레인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어서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2018년도에 역대 우리나라 타워크레인 역사상 가장 많은 타워크레인 사고가 있었어요. 왜? 단 죽지 않았을 뿐입니다. 노동자들이 반신불수가 되고 의식이 없어갖고 산소 마스크 끄고 안 죽으면 땡입니다. 언론도 관심 없습니다. 안 죽으면 공무원 아무 대책도 안 세웁니다. 장관 타워크레인 역사상 가장 많은 저희가 확인된 거 비공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타워까지 하면 10여 건이 훨씬 넘어갑니다. 사람 안 죽었다고 장관이 사고 한 건 없는 걸로 둔갑을 합니다. 더구나 뭐냐? 대통령까지 연두기자에게 나왔고 타워크레인 사고 없어갖고 안전에 신기원을 수립했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사람 2명 죽었습니다. 올해 타워크레인 벌써 무인타워 3건 나왔고 2명 3건 나서 3사람 죽었습니다. 왜? 하고 나니까 무인타워는 잘 언론 보도도 안 나요 이제. 그런가 보다. 정부가 훌륭하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타워크레인 대책 세웠다고 하니까 이제 언론도 대통령이 타워크레인 사고한다고 사람 안 죽는다니까 진짜 안 죽는다 해갖고 이제 언론도 대통령만 믿고 노동자만 안 믿더랍니다. 타워크레인 신규 등록 지원 방안이라고 국토부가 공문을 냅니다. 아까 저희 위원장님이 이거 얘기하셨죠. 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국토부가 그렇게 안전문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데 여러분 제어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동차 사면 자동차 어떻게 만들었는지 바퀴가 4바퀴가 있고 뭐 6바퀴가 있고 운전석이 어디 있고 이게 제어표예요. 그 제어표 없는 거를 국토부가 공문 내보내가지고 등록 제어표 만들어주라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인타워 아까 자료 보시면 최근 3년 안에 다 수입된 거죠. 3년 안에 수입된 게 제어표가 왜 없습니까? 제어표가 없으면 노후장비를 수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제어표가 없으면 등록을 받아주지 말아야지. 국토부가 공문 보내갖고 제어표 등록을 지원해주라고, 작성을 지원해주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어떤 현상을 발생되냐? 국토부가 해서 건설기술 안전원에서 제어표를 집산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저 장비가 63LC 장비라고 합니다. 이게 거꾸로 가네. 저 장비가 63LC 장비인데 63LC 장비가 여기 여러분들 이 두 개 어디서 나온 건데?
여기 맨 밑에 보면 58점, 최고 높이 58점 얼마 나와 보이시죠? 예? 그다음에 저기 보면 2.5톤으로 된 거 보이시죠? 2.5톤. 잘 안 보시더라도 보인다고 하십시오. 나중에 제가 책자에 보면. 저게 독일 립벤사에서 만든 유치함이 있습니다. 최대 높이가 얼마냐? 37m예요. 37m 장비를 58m로 건설교통부가 제원표 작성 지원해 주라고 조작을 했어요. 저기 보시면 여러분들 타워크레인 조종석 보이죠? 조종석 떼갖고 2.5톤으로 무인타워로 둔갑시켰어요. 여기 국토부 노동부 과장님들 나오셨는데 과장님들 자동차 운전석 떼가지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잘 갑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석 떼도 괜찮습니까? 네? 타워크레인도 운전석 떼고 자동차도 운전석 떼야죠 이제. 네? 왜? 정부가 강제적으로 떼게 해서 왜? 운전수 없이 무인자동차 가면 4차 산업혁명에 누구 만대로 무인자동차 다니면 사고 안 날 거 합니까? 결국 정부가 제원표 작성 지원해주라는 게 사태는 저러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저러한 사태 모르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국토부, 노동부 공무원, 관계 공무원들,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 안전원 여기는 몰라요. 나머지는 다 알아. 대통령도 모릅니다. 대통령 모르죠. 대통령 사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 부수민증제 내부연합 5년 도입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타워 조종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기 볼트가 보이시죠? 왼쪽에 핀이 보이시죠? 볼트나 핀이 먼저 구조적으로 결함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 볼트를 감싸고 있는 타크레인 마스터 연결 부위 거기가 먼저 변형이 와야겠죠. 그죠? 그거는 초등학생도 상식적으로 저 볼트의 변형이 올라오려면 타크레인을 감싸고 있는 마스터 연결 부위가 먼저 변형이 와야 됩니다. 그럼 뭐냐? 부수인증제 도입하기 내부연은 5년 하기 전에 타워크레인 마스터 타고 5년만 써야 돼요. 그럼 뭐냐? 타워크레인 수명 정부가 20년 할 게 아니라 5년으로 바꿔야 돼요. 수명을. 왜? 저기 볼트핀을 먼저 볼트핀보다는 타워크레인 저기 연결부위 마스터 연결부위가 먼저 고장나니까 저 마스터 다 5년으로 하려면 타워크레인 내부연합을 5년으로 바꿔야죠. 대한민국 타워크레인 연합, 오구연합 바뀐다면 전 세계적으로 박수 받을 거예요. 왜? 야, 한국 OECD 국가인데 저 새끼 진짜 바보나 보다. 타워크레인도 못 만들라고 쓰고 내부연합 5년으로 한다고. 세계적으로 아마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그럼 뭐냐 실제?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놔두고 정부는 왜 자꾸만 이상한 갸우뚱거리는 정책만 내올 건가? 저 아까 위원장님이 건설기계 안전 얘기했었습니다.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전부 국토부 산하 낙하산 출신 공무원들입니다. 제가 결산을 볼 때 봤어요. 도장값만 작년에 111억 받았습니다. 검사 수수료 도장값만. 왜? 건설기계 안전원 사고 난다고 하니까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냐? 건설기계 안전원 엄청나게 밥벌이 많이 시켜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럼 뭐냐? 저 건설기계 안전원이 밥벌이가 돼서 정말 검사 능력이 향상이 되고 현장의 안전 문제가 강화되면 되는데 실제 돌아가는 본질적인 문제는 노동자들의 안전과는 전혀 무관하게 딴판으로 조작되고 왜곡되고 그렇게 가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발제를 하면서 타워크레인 산업 규격이라는 것들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T타워, 수평타워 KS 산업 규격에 여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자세히 안 보이는데 조종석 다 붙어 있습니다. 러핑, 조종석 다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굴절 이거 다 붙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타워크레인 조종석이 우리나라 케이스 기준에 없는 게 원통형 타워. 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바닷가 항구에 가면 고깃게차 끌어올리고 태풍 볼 때 항구에 많이 설치되어 있죠. 생선 끌어올리는. 저거 위에는 우리나라 모든 타워크레인은 다 조종석으로 설치되게 KX 산업규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저 문제 가지고 JTBC 기자하고 얘기하다가 JTBC 기자가 국토부 중부서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봐요.
저한테 케이스 기자가 위원님 케이스 기준은 국토부에서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건데요. 물어보니까 케이스 기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렇게 타워크레인 안전 얘기하는데 막상 저 타워크레인 케이스 기준 갖다 들이대니까 저 기준은 안 지켜도 되는 기준입니다. 타워크레인 제작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록할 때 거기에 맞아야 된다고. 타워크레인 제작 기준에 보면 타워크레인 모든 부품은 KS 인증 제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KS 인증 제품을 쓰게 되어 있으면서 타워크레인 다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조종석 왜 없냐 했더니 그거는 KS 기준 안 지켜도 됩니다. 위원장님. 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예. 자, 그래서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경실련의 공식적인 어쨌든 정책 제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은 뭐냐? 타워크레인 연식 20년 제한은 당장 폐지돼야 된다. 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까 보셨지만 이제 2, 3년, 3, 4년 된 무인 타워크레인 불과 2년, 3년 된 거 그럼 그 타워는 20년 될 때까지 계속 써야 됩니다. 그건 아니다 이거죠. 왜? 정부가 검사 수도 없이 합니다. 검사할 때마다 문제점 얘기하면 폐기시키라 이겁니다. 20년 기다리지 말고 무인타워 자빠지고 1년 된 장비라도 검사 결함되고 하면 검사가 왜 합니까? 그럴 때 폐기시키라고 검사해야 된다. 그래서 연식 제한은 폐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고 원인, 당사자들 처벌 강화. 그 다음에 뭐냐? 지금 타워크레인 제작사들이 시험 성적서나 인증서만 되면 무조건 수입 통과를 시켰는데 이건 안 된다. 물론 글로벌 인증을 반드시 의무화해서 타워크레인 그러면 모든 조종석 다 설치하고 그래서 글로벌 인증을 반드시 의무화한다. 이 세 가지를 경실련의 어쨌든 공식적인 정책 제안으로 드리면서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